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셀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세계 최초로 골프 ETF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골프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죠.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한 골프 산업, 이번에는 ETF의 바람을 타고 또 한번 성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나온 ETF는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한 달인가요? 두 달 전인가요? 그때 공부했던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ETF 기억나십니까? 그거마저 현재 오르고 있죠. 그런 와중에 오늘 세계 최초로 골프 테마 ETF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 내용을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솟는 골프 인기에 세계 최초 골프 테마 ETF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골프 ETF를 만든 이유가 뭔가 봤더니 MZ세대의 골프 시장 합류로 인한 골프 산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골프가 왜 이렇게 성장이 되었을까요? 원래 골프는 뭔가 부자들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해외여행을 전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여행 대신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MZ세대들이 골프 쪽으로 갑자기 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20년 골프 인구는 약 500만 명으로 19년 대비 46만 명이나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올해는 골프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비즈니스 목적이 아니라 운동 플러스 개성 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겠죠. 그 수치를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는 연도별 국내 골프웨어 시장 규모를 보자면은 18년부터 22년까지 쭉쭉 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대충 봐도 연평균 10%씩은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국내 골프장 이용객 수인데요. 15년부터 19년까지는 천천히 늘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MZ세대의 선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기리분들이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골프 산업은 최근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ETF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ETF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F의 구성 종목수는 30종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ETF 리밸런싱이 필요하겠죠. 6월 그리고 12월 1년에 2번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 안에는 어떠한 기업이 들어가는가. 그래서 그걸 봤더니 아래 보시면 이러한 단어가 있죠. 골프장 운영, 골프 용품, 골프 웨어, 골프 의류, 골프 장비, 골프 산업, 골프 리조트, 스크린 골프, 이렇게 8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 30개를 뽑아서 ETF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자면은 골프 산업을 잘 녹여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은 아쉽긴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성 종목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0개가 있고요.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코오롱 인더, 골프존, 이마트, 카카오, CJ 대한통운, 휠라홀딩스, DL, 크리스 FNC, 골프존, 유딘홀딩스, 코엘패션, 한세실업, 두산, 한라홀딩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Y엔텍, 여기까지가 비중 순서대로 1등부터 16등까지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는 비중이 5% 이상인 기업, 그러니까 조금은 의미가 있는 기업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피플, 한라, KMH, 신세계건설, 남아산업, 농심홀딩스, 젠백스링크, 사조산업, 대한제당, SJ그룹, 베뉴지, 대유에이텍, 한진중공업홀딩스, 마지막으로 대원이라는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30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렇게 비중이 5%가 넘는 기업들이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함된 기업들 중에서 1등부터 7등까지만 한번 쭉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은 바로 비중의 15.9%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리고 최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떨어졌다가 그리고 한 번 더 쭉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게임주 조정을 받는가 이러한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가 바로 1등인데요. 그나저나 몇몇 기업분들은 야, 카카오 게임즈랑 골프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분들은 야, 이거 혹시 프렌즈샷 이 게임 때문에 이거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에는 카카오 VX라는 게 있는데 이 카카오 VX가 뭔가 봤더니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스크린 골프의 점유율 1등은 골프존이고 그리고 2등은 카카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골프 용품 판매업, 골프 예약, 플랫폼 운영, 마지막으로 골프장 위탁 운영 등 골프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게임즈 1등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코오롱 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자, 이 기업은 왜 들어가 있나 그걸 봤더니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패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웨어를 현재 만들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봤더니 그린 나레라는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골프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오롱 인더가 2등으로 골프 ETF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다시피 조금은 긴가민가한데 그러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3등은 완전 아이덴티티가 확실합니다. 누가 봐도 골프 관련주죠. 골프존.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골프 ETF가 상장한 당일날 오늘 무려 8.7%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릿을 비롯한 몇몇 기업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골프존은 당연히 골프 ETF에 3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마트? 갑자기 이마트가 왜 나올까요? 그래서 저기릿은 이걸 딱 보고, 그래, 이마트에서 골프용품을 파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마트에서 골프용품을 판다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 이마트가 들어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신세계 건설에서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이길이 야, 신세계 건설이랑 이마트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신세계 건설을 이마트가 42%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마트가 4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은 이상하다,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등을 봤더니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는 또 왜 들어갔을까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마트와 마찬가지죠. 카카오 게임즈를 현재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카오가 5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가장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CJ 대한통운 6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이 기업이 들어간 이유가 뭔가 또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CJ 대한통운이 택배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4.4% 비중으로 건설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바로 골프장을 운영한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등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도 4등, 5등, 6등이 조금 상태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인정할 만하겠죠. 휠라홀딩스. 하지만 최근 주가가 매우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휠라홀딩스는 왜 골프 관련일까요? 아마도 많은 기름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휠라는 자회사로 아쿠시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쿠시네트가 가지고 있는 게 타이틀 리스트죠. 아마도 골프를 한 번이라도 쳐보셨다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골프 브랜드를 바로 휠라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7등으로 휠라홀딩스가 골프 ETF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골프 ETF를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봐야겠죠. 일단은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골프 ETF라서 진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기릿은 아직까지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본 골린이, 아니 골린이가 아니겠죠. 골생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골프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라는 거는 조금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등부터 7등까지만 봐도 이건 좀 뜬금없지 않나요?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ETF를 만들다면 조금은 동떨어진 그러한 기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죠. 하지만 그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많이 높다 보니까 비중도 어쩔 수 없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골프 ETF를 샀던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ETF가 나오게 됐으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초로 오늘 상장한 골프 ETF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는 공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